안녕하십니까, 정구청입니다. 오늘은 실내 연소 확대부터 다시 좀 보실 겁니다. 저번에 이어서. 자, 우리 실내의 연소 확대가 일어납니다. 연소 과정에서 우리 제어 진압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실내 전체의 연소 확대로 일어날 겁니다. 전실화재라고 부르는 거죠, 전실화재. 자, 우리 전실화재 실내 전체의 연소 확대. 이놈을 가지고 좀 보실 내용들은 우리 화재가 얼마큼 빨리 성장해야 돼 하는 열방출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열방출 속도, 열방출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열방출 속도라는 얘기를 가져옵니다. 열방출 속도라는 것은 결국 화재가 얼마큼 빨리 화재에서 열이 얼마큼 빨리 방출돼서 이 실의 열이 얼마큼 빨리 축적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결국 그 열 축적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가져오느냐? 우리 화재 가혹도라는 얘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화재 가혹도라는 놈은 이 실의 최고 온도와 그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고 온도라는 놈은 결국 이 실의 열이 얼마큼 빨리 축적되고 얼마큼 높이 축적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연비공단 이렇게 보고 있죠. 연소열, 화재 시 유효하게 발생하는 연소열, 또 비표면적, 공기 공급률, 단열성, 그 실의 단열성 이런 것들로 우리 열 축적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얼마큼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공기 공급률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그럼 결국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화재 가혹도라는 놈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재 가혹도라는 놈은 우리나라는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내화 설계를 할 때도 우리 화재 가혹도를 찾아내지 않고 용도별, 규모별로, 부위별로 요구 내화 시간보다 내화 성능이 더 커 작어 뭐 이런 걸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죠. 그럼 결국 그 실의 진짜 특성인 가연물이 얼만큼 많아, 그 가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얼만큼 연소열을 많이 내는 놈이야. 또 그 실에 공기하고 가연물이 접촉되고 공기가 공급되고 그 실의 단열성이 어떻고 이런 특성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화 성능을 잡아놓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학부대가 아니죠. 쭉 안에 들어가고 계속 자세한 것들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실내 연소 확대, 결국 화재 성장을 얘기하게 되죠. 화재가 울트라 패스트로 성장할 거야, 아니면 슬로우로 성장할 거야. 그러면 플래시 오버라는 놈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 짧어 뭐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면 전실 화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실에 사람 또는 가연물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래시 오버라는 놈이 소방에서는 중요해요. 그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기 이전에 안전 피난 또 소화 이런 것들을 달성해야지만 우리 얼마나 가혹해져 라는 게 작아지겠죠. 가혹도가 작아질 겁니다. 또 실내 연소 확대 뭐 이런 과정 중에서는 연료 지배형 화재, 환기 지배형 화재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화재라는 것은 발화가 일어나서 알파 T의 제곱으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기점에서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면 그 기점을 토대로 최고 온도점을 찍고, 열방출류죠, 열방출류. 여기 시간이 될 거고요. 최고 온도점을 찍고 결국 우리 공급되고 있는 산소의 양에 의해서 화재가 더 크게 성장하지도 더 확 작아지도 화재가 작아지지도 않는 이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단계를 쭉 지나오다가 자연 감소 쪽으로 갈 겁니다. 자연 감소 쪽으로 어느 정도 타고 나면. 그럼 연료 지배형 화재라는 것은 우리 연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료의 특성에 지배받는 화재입니다. 그 연료의 특성이라는 놈은 결국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또 화재의 성장을 결정하는 특성이 우리 재료의 특성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낮은 온도에서 빨리 가연성 가스를 갖다 공급해내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연소 속도라는 놈이 결정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 연소 속도, 분해되는 가연성 가스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재는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더 빨리 성장을 할 거예요. 얘를 알파 T의 제곱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 성장기라고 부릅니다. 성장기. 여기를 최성기라 부르겠죠. 여기를 감쇄기라 부릅니다. 자, 화재의 성장. 우리 일반적 구획실내 화재에서는 성장기 때 화재는 우리 연료 지배형 화재 양상을 띈다고 얘기를 해요. 최성기 때는 전실의 화재가 다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해되는 열 분의 양도 많습니다. 열분의 양이 많은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해갖고 그 분해된 놈들이 다 연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재 더 알파테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환기 지배형 화재는 오로지 공급되는 환기의 양에 의해서 연소 속도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구획실내 화재에서 최성기 화재 때 공기 공급이 원활한 어떤 조건이 돼버리면 탈 수 있는 가연물, 그 다음에 이 실에 전실에 불붙어 있는 화재가 점화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기량만 더 많아지면 알파 T의 제곱으로 다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는 환기량에 의해서만 지배받는 화재다. 뭐가요? 연소속도, 화재의 성장 이런 것들이 환기량에 지배받는 화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료 지배형 화재는 연소속도나 우리 화재의 성장이 연료의 특성에 지배받는 화재, 결국 연료의 양에 지배받는 화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실내 연소 확대, 그럼 전실 화재로 번졌어요. 전실 화재. 그 전실 화재로 번진 놈을 우리 플래시 오버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플래시 오버. 그 전실 화재로 번졌는데 어쨌든 화재가 제어 진압이 불가능했다면, 못했다면 우리 건물 내로도 연소 확대될 겁니다. 어떤 공간을 통해서요? 수평 수직 공간을 통해서요. 수평 수직 공간을 통해서 연소 확대가 될 겁니다. 벽, 바닥, 관통부, 창문 이런 놈들을 통해서 화재가 확산돼 갈 겁니다. 건물 전체로. 물론 커튼홀 구조의 우리 외부 벽체하고의 틈새 이런 쪽으로도 상층으로 연소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방화구조니 내화구조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디는 내력이 있는 구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구조, 내화구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얘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거고, 이놈은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중 지지력 자체도 얘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수평과 수직 공간에 우리 화재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획을 합니다. 방화구획. 방화구획의 기본은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이 기본입니다. 그럼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화 구획이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내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없어 라는 걸 또 얘기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방 위주 내화, 성능 위주 내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능 시방 위주는 내화 성능이 요구되는 내화 시간보다 크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구 내화 시간이라는 놈은 건물의 용도 규모 부위별로 몇 시간의 내화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 테이블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건축물 안에 가연물의 특성이라든가 공간적 특성 이런 특성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부위, 용도, 규모 이거에 따라서 내화 시간이 딱 결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화 성능이 그 결정되어 있는 놈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내화 성능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인정구조라고 불러요. 인정구조. 그럼 결국 이 내화 성능이라는 놈이 요구되는 내화 시간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이라는 놈을 가지고 구조체를 가열해 보는 겁니다. 가열 시험을 직접 해봐서 성능이 더 요구되는 내화 시간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놈들을 갖다가 결정해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온도 시간 곡선 이런 놈들도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능 위주 내화 설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화 성능이 우리 설계 화재 시간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설계 화재 시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부위 이렇게 따라서 요구되는 내화 시간을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건물의 특성에 맞게 또 그 건물의 가연물 이런 연료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제로 화재 가혹도라는 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불이 붙었을 때 화재가 얼마만큼 클지 화재 사이즈를 찾아내는 놈을 설계 화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내화 성능은 이 실제 화재에 대한 화재 사이즈를 견디는 성능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계라는 것이 성능 위주 내화 설계 이렇게 부릅니다.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통부 이런 데도 다 인정구조로 하는 거죠. 인정구조 시험을 해봐서 죄송합니다. 자, 건물 내 연소 확대 우리 창을 통해서 건물 내부인데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되기 위해서는 창을 통한 연소 확대 이런 놈을 보셨을 거예요. 창을 통한 연소 확대. 외벽 외부에 있는 창을 통해서 상부로 연소가 확대되는 거죠. 우리 코안다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 때문에 또 분출하염의 분출력 또 분출력과 부착력에 따라서 우리 화염이 얼마큼 상부로 확산이 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건축적인 대책, 뭐 캔틸레바스, 뭐 스팬드럴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소방적인 대책, 뭐 드렌처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겠죠. 또 창을 통해서 연소가 확대되는 방법도 있고 외장재를 통해서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이런 놈들을 가지고 일정 대상의 건축물들은 우리 외장재를 우리 준불연재 이상 써야 되는데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는 놈을 쓰면 난연제까지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졌어요.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지다 보니까 우리 인접한 건물로도 연소가 확대될 수 있더라 이런 겁니다.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인동거리를 갖다가 좀 안전 인동거리를 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인동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우리 건축물과 건축물을 막 넓게 띄워놓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더라 이런 겁니다. 동일 대지, 도로 경계 안에 두 동, 서로 다른 두 동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2층은 5m, 요 부분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창에는 방화문으로 하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창은 방화문으로 하고 드렌처 설비를 설치하고 우리 그 부분에 불연성을 가지는 담장이나 벽을 세우고 이런 대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소 확대 방지용 옥외 스프링클러 이런 놈도 있어요. 창문형 스프링클러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놈들을 가지고 우리 건물 내 이 건물에서의 화재가 우리 인접 건물로 확대되는 것, 또 인접 건물의 화재가 본 건물로 확대돼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 주는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발화 단계부터 우리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 또 인접 건물까지의 연소 확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발화 단계부터 또 연소 단계에서 실내 연소 확대가 되는 단계 이 모든 단계들에서 우리 소방적인 건축적인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우리 발화를 늦게 일어나게 하거나 발화를 예방하거나 화재의 예방이죠. 화재의 예방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연소 과정에서 화재가 실내 전체에 다 확산되기 전에 우리 그래서 이제 소방기계, 소방전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기계, 소방전기를 가지고 우리 화재를 제어 진압 또는 경보를 통한 안전피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건축적인 대책들을 가지고 이 발화, 연소 확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 늦게 또는 확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책들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걸 가지고 전기적인 걸 가지고 또 건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지고 이 과정들의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차단시켜주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시스템으로 배우시고 메커니즘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긴 시간, 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말씀드린 강의가 우리 선생님들이 소방기술사를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